작년 이맘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 임플란트 이야기를 전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도 속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의학 외에도 다른 분야로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가연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모든 걸 다 연결을 하는데 연결하다 못해서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사람의 뇌 활동을 몸 밖에 있는 컴퓨터나 기계와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뇌가 어떤 신경 활동을 하는지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를 읽어서 이걸 가지고 밖에 있는 컴퓨터나 기계를 조작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신경과학이나 의학 같은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발전되면서 이제 작년 올해에 실제로 이제 임상이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그 몸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뇌파로 그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료용 용도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가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오픈 AI의 그 샘 알트먼 CEO 같은 이런 혁신 주자들이 모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여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워치 손목에 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내 살과 내 세포와 어떤 기기를 연결해 버린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용어가 있습니까? 보통 BCI라고 많이 부르고요. 또 한편에서는 BMI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뇌 브레인과 컴퓨터 C를 연결한다 또는 뇌 브레인과 그 머신 기계를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마지막에 I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뜻인데 뭐 보통 뭐 차량용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나 장치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얘기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와 컴퓨터,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장치,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 뇌의 신경 활동이나 뇌 신호를 어떤 센서로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신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이거를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나 기계에 그 무선 통신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나 기계가 의도에 맞게 뇌의 의도에 맞게 움직이거나 작동하거나 또는 반대로 뇌 자체를 어떤 자극을 줘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사실 이 개념 자체는 BCI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미 1970년대에 등장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만 그 기술들이 좀 더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좀 더 관념적인 개념이었고요. 최근에 뇌 질환 치료나 어떤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그 적용이 많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대중적인 아이디어로 올라왔다라고 볼 만한 시기인 듯 합니다. 이게 대중적인 아이디어로 올라왔다. 아예 머리에다 심어버리는 게 신기합니다. 일단 뇌의 신호를 읽어내거나 아니면 뇌에다가 신호를 주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뇌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개념인데 뉴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뇌 신경계에서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뉴런이 활동을 하면서 그 세포막 안과 밖에 어떤 전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간단하게 좀 더 들어가 보면 뉴런이라고 하는 뇌 신경의 기본 단위 그 세포막에 뭐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특정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로가 열렸다가 닫히면서 뉴런 세포막을 통과하는 그 이온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세포막에 그 전압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압의 차이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뇌신경의 신호 전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뉴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단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할 거고 이 미세한 신호를 특수한 센서나 특수한 어떤 그 전극이나 아니면 그 미세한 신호를 좀 더 그 증폭시켜주는 증폭키를 가지고서 아주 미세한 전압 변동, 그러니까 뇌의 신호 신경 전달을 잡아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뇌 속에서 그런 신경 전달 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신호를 캐치를 해낸다는 것도 더 신기하고 그러려면은 센서 장치를 뇌 속으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뇌 속으로 넣기도 하고요. 예. 두개골 그러니까 그 두피 바로 밖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수술을 해서 그 두개골 안에다가 그러니까 뇌 옆에다가 이 정극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침습 절개를 한다라고 해서 침습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 붙이는 것, 두피에 붙이는 것은 이제 비침습형 BCI라고 부르는데 침습형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정말로 두개골을 개방해서 그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그 뇌 내부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극이나 그 전극이 붙어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칩을 붙이는 방식이고요. 물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나 의사의 부담은 높아지고 안정성, 특히 중장기 안정성은 아직 검증이 안 되었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 전달의 정보도 굉장히 높고 흔히 이야기하는 해상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경 신호 전달의 해상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뇌의 각 그 지점마다 어떤 특정한 뉴런마다 그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두피 외부에 붙이는 비침습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피 밖에 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간편하고 수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지만 네. 두피에 붙기 때문에 좀 더 해상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뇌 신호를 감지하기에는 조금은 차이가 난다라는 단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할 때나 이렇게 뭐 뇌파 측정한다라고 하면서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아니면 뭐 이마나 뒤통수에다 뭐 붙이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측정하는 게 EEG라고 해서 이제 흔히 우리는 이제 뇌파 또는 뭐 뇌전도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뇌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뇌파도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많은 뉴런들이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가 이거를 총합해서 뇌의 표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게 뇌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비침습형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헤어밴드를 착용한다거나 아니면 뇌에 그물망 형태의 이 그 모자를 써서 이 뇌의 각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들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신호가 미약한 경우에는 이제 증폭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뭐 몇십 배, 몇만 배까지 이 신호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뇌파에서 불필요한 그 파동들 또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추출을 하고요. 이 의미 있는 그 뇌파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델타파다, 세타파다, 감마파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단계로 흘러갑니다. 뇌파도 분류해서 보면서 이 사람의 상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사람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뇌파 측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상태, 어떤 휴식 상태인지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지, 긴장 상태인지 네, 등등. 그리고 침습형으로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간다면 뇌가 어떤 영역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촉각과 관련된 지점이 활성화된다거나 운동신경과 관련된 지점이 활성화된다거나라는 것들을 추정을 해서 이것을 이 사람의 의도를 읽어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소위 얘기할 때 성인 같은 경우는 수면을 취하고 있거나 쉬고 있을 때 델타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졸고 있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으면 세타파가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활동하고 있거나 집중하고 있으면 뭐 베타파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신체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 신체를 움직이는 상상을 한다. 이럴 때는 뮤파가 많이 나온다.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측정된 파형이나 신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를 해석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BCI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컴퓨터나 기계 장치를 제어한다,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의료 분야에서부터 활용이 되겠죠.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의료 재활 이런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나 뇌의 그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한 신체가 마비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신체의 어떤 그 소실된 기능을 복원하거나 재활을 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BCI를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내 신체에 붙어 있는 보철물, 뭐 예를 들어 의수나 인공 로봇 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기술로 많이 초반에 발전이 됐었었고요. 그 초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뇌파로 내 손이 아닌 로봇 팔을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초반의 개념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개발이 됐었었고 이제는 그런 기술들은 뭐 연구단에서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심지어 내가 말을 할 수 없고 쓸 수 없지만 나의 뇌파를 가지고서 특정한 좀 제한된 언어긴 하지만 제한된 단어를 적어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도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재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을 자극하거나 어떤 그 신경을 제어하는 그 근육들이 좀 없어진 경우에는 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이런 잃어버린 그 능력들을 좀 그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간질 같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BCI, 그러니까 뇌랑 컴퓨터를 연결한 이 기술로 뇌전도나 뇌파를 그 지속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좀 사전에 감지를 해서 경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강박장애나 조울증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그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거나 관리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문제는 없지만 어떤 그 스트레스 정도를 감지한다거나 집중력 같은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기술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 뉴럴링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뉴럴링크는 아마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고 그 이 코너에서도 이미 작년에 이맘때쯤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회사 자체는 2016년도에 일론 머스크와 약 7명 정도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공동으로 창업한 뇌신경과학, 특히 BCI 기술에 전문되어 있는 그 회사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소개했을 때 미국 FDA에서 뇌와 컴퓨터 칩 분야에서는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론 머스크가 사지마비 환자 또는 근육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모집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뉴럴링크의 핵심 기술이 뇌 임플란트, 그러니까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칩을 심는 거였잖아요. 이게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개념도 유튜브가 좀 많이 네. 있는데요. 링크라고 하는 칩이고요. 두개골을 절개를 해서 두피에 붙이는 방식의 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칩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그물망 같은 형태의 인데요. 그 그물망 각 포인트, 각 지점마다 굉장히 많은 무수한 그 마이크로 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의 구멍을 내서 이 그물망 형태의 그 칩을 집어 넣으면 그 뇌 안에서 이 그물망이 펴지면서 두뇌 그 두피 피지를 이렇게 감싸는 방식이고요. 마치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FP10이라는 아주 얇은 기판,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칩 여러 개 붙여서 부품으로 쓰듯이 그게 말랑거리는 형태로 두피 그 필름 두개골을 같은 감싼다. 기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뇌에다가 넣어서 붙인다. 네, 사이즈를 보면 하나의 그 칩 크기가 한 2cm 정도 크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너비가요? 그러니까 그 칩 하나의 그 가로 세로 길이가 2.3mm, 8mm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도 한 8mm 정도이니까 엄청 굉장히 얇은 얇은 칩이고, 그리고 머리 그 칩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1000개 정도의 미세 전극들이 실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들이, 그러니까 실 같은 이 미세 전극이 뇌 속에 있는 개별 뉴런들의 활동과 신호를 포착하는 방식이고요. 바늘처럼 이제 찌르고 들어가서 포착해내는. 네, 당연히 그 몸에 넣어도 안정성이 있을 만한 이런 그 케이스들에 밀봉되어 있고, 또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심지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적용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김정남님, 두개골의 칩이라니 무섭네요. 근데 두개골이 아니라 두개골을 열고 뇌에다가 직접 대뇌 피질이 있는 곳에다가 붙인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머리카락보다도 그 얇다는 그런 일종의 바늘 같은 것들을 뇌에다가 꽂아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뉴럴링크가 개발한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수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지거나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그 수술 로봇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머리 두개골에 최소 크기의 구멍을 뚫어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1분에 최대 192개 정도의 칩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분당.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칩들이 그물망처럼 어떤 와이어처럼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뇌의 각 영역들, 뇌의 각 그 혈관들 신호 전달을 일종의 그 지도처럼 읽어내서 매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실시간 그 뇌 지도를 읽어내는 정확도가 마이크론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면은 1mm의 1000분의 1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정도의 그 신호 전달과 뇌 활동을 읽어낼 수 있는 정밀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우리는 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에다가 그 칩을 심는 것도 우리 뭐 옛날 괴기스러운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두개골을 여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을 내서 쏙 집어넣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뉴럴링크가 이걸 이제 아이디어나 기술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임상 2명의 사람에게 임상이 되어 있고 사실 그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원숭이들 중에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FDA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 1월달에 첫 환자에게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알려지기로는 29살의 그 환자인데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환자이고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이 뇌 삽입형 장치를 삽입을 했는데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생각만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커서를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올해 5월에 공개한 내용으로는 그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뭐 체스 게임이나 뭐 음악 그 재생이나 또는 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언어를 배웠다, 학습을 했다 이런 것들을 그 블로그에 보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두 번째 또 환자에게 이식이 됐습니다.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척추가 손상되어 있는 환자이고 동시에 이 환자도 이식받은 다음에 그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를 함께 움직여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 소위 얘기하는 1인칭 이런 총쏘기 게임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그 보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이 너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도 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폰을 그 사람 뇌에 어떤 칩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갖다 대서 이거를 우리 교통카드 찍고 전철 타듯이 딱 갖다 대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시작하고 친구랑 같이 체스 게임을 하고 근데 체스 게임은 혼자 이제 생각만으로 말을 움직이기도 하고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그 임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을까요? 알려지기로는 올해 이제 1월에 처음으로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설치된 칩 전극들이 일부 사라지는 문제,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칩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0개 이상의 미세 전극이 이렇게 실처럼 달려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 뇌에 이식된 미세 전극들 중에서 거의 한 80%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뭐 녹아버렸든 뭐 닳았든 네네.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의 미세 전극이 좀 없어졌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뉴럴링크 회사 측에서 밝혔던 보도 자료를 보면 수술할 때 이 삽입하는 깊이를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소실되더라도 일부 전극이 없어지더라도 뇌의 신경 신호를 읽어내는 알고리즘, 디코딩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맨 처음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때 목표로 했던 11명이라고 하는 최종 환자 수는 달성하겠다라고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11명 실제로 임상을 다 완수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잠깐 디코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디코딩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
뭔가 풀어낸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코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뭐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 또는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기술이 보통 디코딩 기술인데요. 이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분야에서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우리가 측정해낸 그 신경 신호 전달 그 패턴이나 이런 그 뇌파들을 해석해서 원래 사용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도 또는 지금 사용자가 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명령 같은 것들을 읽어내는 방식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기술로 불리고 있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뇌파를 측정하면 파동이나 패턴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파동과 패턴에서 뇌나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유의미하게 뽑아내는 기술이 디코딩이고요. 이 디코딩 기술을 가지고서 신체 마비 환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링크에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내 로봇 팔이나 의수를 제어한다거나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내 뇌의 생각을 디코딩해서 어떤 문자나 음성을 생성시키는 것들 이런 게 모두 다 디코딩으로 가능한 영역이고요.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심어놓은 미세 전극수는 좀 일부 부족하지만 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읽어내는 기술에 뭐 AI라든지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속도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예전에 그 독심술이라는 게 막 책이나 영화 이런 데 나오기도 했었는데 4079님 오래전에 미드 엑스파일이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책에 이미 아이디어는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현실화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는 이제 디코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디코딩을 잘해야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이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패턴을 최대한 전송되는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게 잘 추출하고 그리고 그 가져온 패턴을 원래의 의도나 목적대로 읽어내야지 사실 정확한 거잖아요. 나는 A라고 하는 움직임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부분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엄지손가락 움직이려고 했는데 새끼손가락이 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디코딩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디코딩 기술이 꽤 많이 높아져 있긴 합니다. 원래 초반 기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미국의 한 연구팀 같은 경우는 이 디코딩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시켜서 사지마비 환자가 내가 원하는 손의 움직임을 의도대로 한 95% 이상 정확도를 높여서 재현하는 방식을 이미 좀 구현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한 연구진이 이 디코딩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서 뇌가 원하는 의도대로 손가락과 손의 3차원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을 했고 심지어 이 다음 단계에는 뭘 하고 싶어라고 하는 예측까지 뇌의 패턴을 읽어서 그 다음 단계 하고 싶은 그 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까지 구현해내는 방법도 연구 개발이 된 적은 있습니다. 예측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엄지손가락 폈고 검지손가락 폈는데 그 다음에 중지를 펼 거야까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알고리즘까지는 그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정확도까지 구현했다라는 논문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마음의 소리로 읽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저 사람이 뭘 예측할 거야 이런 것까지? 뭐 좀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뭘 예측할 거야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까지는 좀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사람이 진짜 지금 짜장면 먹고 싶어하는 건지 피자 시키고 싶은 건지. 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표현을 내부 언어 왜냐면 이제 그 입 밖으로 냈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언어라고 이걸 표현을 하던데요. 이 내부의 언어를 그 뇌 신호를 측정해서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디코딩 기술, 소위 뭐 그 BCI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작성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 여기서는 이제 SMG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뇌 부분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2명의 척수 손상 환자에게 그 해당 뇌 부분의 장치 BCI 장치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뇌 신호 패턴을 관찰을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관찰해 볼게요. 라는 연구를 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대마비 환자에게서 그 뇌의 특정한 신호를 디코딩 시켜서 이 성대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 네,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그것들을 내용을 이제 뭐 컴퓨터의 문자나 아니면 합성된 그 인공 음성이나 또는 이제 유사하게 생긴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표정으로 변환시키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단어를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진 못하고요. 1분당 약 한 78개 정도의 단어를 읽어냈다. 대단하죠.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이게 이제 초기 연구 단계이지만 뇌의 신호, 뇌 생각만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초기 가능성을 좀 밝혀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화장실 급해 빨리 이 단어만 생각을 해도 옆에서는 그걸 이제 문자로 보거나 아바타의 표정으로 보거나 또 다른 기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신기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앞에 있는 사람이 욕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킬 수도 있네. 너 좀 비켜봐라. 근데 이런 방식이 이제 뇌 임플란트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했었고 눈 임플란트도 있어요. 뉴럴링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력을 복원할 수 있는 뇌 삽입 칩. 이게 물론 뇌에 넣기 때문에 뇌 임플란트이긴 한데 시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눈 임플란트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그 칩 이름은 그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네. 이게 뇌 안에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피질을 직접 자극해서 시력을 복원할 수 있는 뇌 컴퓨터 연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없거나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있어도 뇌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이제 접근법이고요. 방식을 보면 똑같이 일반적인 BCI처럼 두뇌 그 피질 부분에 미세 전극을 이식을 하는데 대신 그냥 그 일반적인 피질이 아니라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지점의 피질에 이 칩을 이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뉴런을 직접적으로 이 칩이 자극을 해서 시각적인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눈과 시신경이 손상되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이 칩이 뇌 그 시각과 관련된 뉴런에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물론 지금은 극초기 연구개발 단계이고 그 해상도도 굉장히 낮은 픽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에 FDA에서 뭐 혁신적인 기기다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 뭐 기술 입증이나 임상은 아직은 조금 요원한 상태이고요. 이게 아니라 눈 망막 아래에 직접 임플란트 칩을 넣는 접근법은 상당히 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시신경이 존재를 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왜냐하면 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여러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고 여러 스타트업들과 벤처들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다만 뉴럴링크는 눈이나 시신경이 없어도 뇌만 정상적으로 자극한다면은 그 시각 관련된 부위를 자극해서 이미지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진 중에 하나는 로봇 팔을 사지만 마비 환자에게 그 설치를 해서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분을 칩이 자극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촉각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지만 뇌의 촉각 관련된 부분을 자극해서 마치 내가 어떤 것을 잡는 것과 같은 촉각 느낌을 재현해주는 그 보통 이걸 이제 양방향 BCI 또는 양방향 BMI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술들도 연구실 수준에서는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 로봇 팔로 사과를 잡았는데 뇌에서는 이게 사과 느낌. 매끈매끈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촉각 그 소실된 촉각이라고 하는 신경을 비슷하게 구현시켜주는 자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구를 이식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안구나 시신경조차 없을 때 그냥 뇌에다가 신호를 줘서 앞에 뭐가 있다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뇌과학 책에서 읽었는데 진짜 시각장애인한테 특정 신호를 줬을 때 마치 보이는 것 같은 윤곽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에게. 그 해상도가 굉장히 낮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해상도는 떨어지더라도 이 앞에 문턱, 이 앞에 계단처럼 오르막 이런 것만 시각장애인이 느낄 수만 있어도 굉장히 크게 도움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신기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눈 임플란트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적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가 이 BCI 분야에서 나름 선두 연구 그룹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뇌와 척수를 연구해서 그 척수 스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BSI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BSI라고 하는 기술을 가져왔는데 당연히 여기도 뇌신경 신호를 해석하고 척수에 전기 자극을 전달해서 마비되어 있는 신체 척수의 움직임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유사하게 그 두뇌 피질 표면에 칩을 이식을 하고 환자의 척수에 이 로잔 연방공과대에서 하는 방식은 16개의 전극이 붙어 있는 척수 자극용 이제 임플란트를 이식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당연히 뭐 인공지능 기술도 쓰고 디코딩 기술도 써서 뇌가 실시간으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석된 의도에 맞게 척수에 그 붙어 있는 그 장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가 신경이 마비되어 있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의 상호 전달을 피드백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작년에 실제로 사람 환자에게 적용을 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척수가 손상되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에 그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장치를 붙이고 뇌의 운동신경 그 신호를 전달을 시켜서 마비가 된 지 12년 만에 실제로 이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요. 계단을 오르고 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지마비 환자였는데 예, 그리고 특별한 관리 없이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낮은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영상들과 인터뷰도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이 되고 있는 이게 앞으로 한 1,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우리 삶을 많이 변화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뇌하고 컴퓨터, 뇌하고 기계를 또 연결해버리고 움직일 수 없었던 신체를 또 움직여주고. 근데 이게 의료 영역에서만 쓰일까요? 더 넓은 분야로도 쓰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침습형, 즉 두피 두 뇌에 직접 붙이는 방식은 사실은 의료나 재활이 아니면 사실 시도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고요. 일반적으로 불리는 뭐 헬멧이나 헤어밴드나 헤어셋 같은 형태의 수술이 없는 비침습적 그 BCI 기술 같은 경우는 상상해 본다면 이게 교육이나 게임이나 일상생활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뇌파를 파악해서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무섭네요. 네, 강의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가? 그렇다면 강의 콘텐츠나 난이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속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식이나 뭐 AR, VR 같은 이런 그 가상현실 게임기 조작도 뇌파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의사소통이나 장치를 움직이는데 뇌파를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초기 개념들이 그 등장해 있고 각각 초기 단계이지만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방산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고 어떤 헬멧만 뒤집었으면 드론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 미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 여기가 다르파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는 알려지기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뭐 해봤다라는 것들은 좀 보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특정 작전 중에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뇌 임플란트 연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부상을 당한 병사를 위해서 감각 피드백이 가능한 이런 BCI용 그 인공 팔을 개발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나왔던 프로젝트 내용 중에 하나는 사일런트 토크, 그러니까 조용한 대화라고 하는 이름명의 프로젝트인데 그건 이제 목소리, 음성을 내는 것 없이 뇌파의 신경 그 신호를 분석을 해서 마치 텔레파시처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통신할 수 있게 하자. 서로 뇌파를 주고받아서 그게 진짜 텔레파시잖아요. 이런 기술을 개발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라는 그 자료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알려지기로는 한 2050년도까지
어떤 우리 안보나 우리 안보 프로그램을 위해서 건강한 군인들이 특수 작전을 할 때 또는 뭐 소음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 있을 때 BCI 기술을 기반으로 음성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것들은 좀 알려져 있고요.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호주의 국방부들도 BCI 기술을 실제로 좀 더 적용하기 위한 초기 연구 개발, 초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걸로는 알려져 있지만 이게 정보가 많지 않은 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기술의 어떤 오남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뇌파만으로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거 통신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그걸 받아서 인지할 수 있게 또 거꾸로 상상해봤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음성으로 그러니까 뇌파만으로 말을 하고 그 의도를 읽어냈던 것은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 네, 환자 네. 한 명의 환자가 있고 네, 두피 안에 그 부착되어 있고 그 환자의 신호를 가장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모든 이제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고 이게 또 이제 그 두개골 외부에 붙이는 헤어밴드 방식이고 그리고 뭐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런 다수의 그 데이터들을 디코딩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통신 인프라라든지 뭐 다른 알고리즘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어느 시기에 뭐 초기 단계 기술이지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간 될 것 같아요. 5천만 명의 휴대전화 중에서 나한테 걸려온 그 전화 번호만 발라내는 기술이 있듯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2016, 17, 18 이 시기에 BCI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개시를 했던 것으로 보도도 나와 있고요. 이제 의료보다는 어떤 이 BCI, 그러니까 특히 비침습적인 BCI 기술을 가지고 본인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분야, 통신 분야, 게임 분야 또는 이런 SNS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한때 이 BCI 기술을 가지고서 스마트 홈을 만들어 보겠다. 즉 생각만으로 어떤 그 집에 있는 장치를 조절하는 것들을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적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신체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서 BCI를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지금의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인데요. 여기는 2017년도부터 BCI 기술과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고 2019년도에는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를 가지고서 근육의 이 신경 말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읽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침습형 뇌파 인식 기술을 가지고 뭐 AR이나 VR 같은 가상현실 입력 장치를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것들도 좀 나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뉴럴링크의 경쟁사라고 불리는 호주의 싱크론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 호주의 BCI 스타트업 싱크론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는 두개골에 구멍을 내지만 여기는 구멍을 내지 않고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식하는 그 뇌 임플란트 칩, 마이크로칩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화 같은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장밋빛 미래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주시죠. 유의할 점. 사실 BCI 기술이 연구소 단계, 연구실 단계의 기술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이 입증된 건 아직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 뇌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100% 읽어낼 수는 없고 이게 전기 신호에 기반하기 때문에 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뭐 화학적인 활동들은 또 읽어내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실 뇌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또 활동 데이터를 읽어낸다라는 어떤 개인정보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이 있는 이유는 사실 고령화 시대가 너무 많이 이제 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이 소실되거나 활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기기나
재활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BCI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점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퇴행성 뇌질환 환자도 많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에게는 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술이 없는 비침습적 BCI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나 어떤 일상 ITC 기술과의 상호작용의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 내가 아닌 다른 그 상대방 다른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반 기술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내가 가스불 껐나 생각했는데 가스불이 이제 내 뇌가 신호를 전달해서 끄고 있고 5826님이 선생님 과학자처럼 설명 멋지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가연 선생님. 벤처캐피탈리스트 조가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